2024년 3월 19일 KF-21 5호기가 공중급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은 2025년 3월까지 약 60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붐 방식의 공중급유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KF-21은 붐 방식과 프로브 방식 둘 모두 가능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9일 KF-21 5호기가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장을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공중급유 시 발생하는 급유기 뒤쪽의 난기류가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급유기와 KF-21의 연결 분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작동 사항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합니다. 공중급유는 KF-21의 작전 반경과 운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늘려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입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전 반경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공중급유로 KF-21 작전 반경과 운용 시간을 확장해 원거리 임무, 능력 등 작전 효과와 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까지 약 60회의 공중급유 실험을 통해 다양한 고도 및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KF-21의 경우 공중급유에 대해서 붐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둘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의 경우 붐 방식이지만 수출을 대비해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붐 방식의 경우 급유용 파이프가 꼬리 쪽에 달린 상태로 다니다가 급유 시 이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이 급유기의 경우 완전한 고정이 아니며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붐 급유기를 조작하는 승무원도 탑승하게 됩니다. 이 승무원은 붐 오퍼레이터라고 불립니다. 뒤쪽에 항공기가 접근한 뒤 급유봉이 접근 가능한 각도에 도달하면 급유를 받을 항공기는 현재의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고 붐내 각도와 거리 등의 미세 조작은 붐 오퍼레이터가 조작하게 됩니다. 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에서 사용하는 KC-10의 경우 붐 방식은 분당 4,200리터를 주유할 수 있지만 프로그 앤 드로그 방식은 분당 1,700리터 주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조종사의 급유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파일럿이 붐 오퍼레이터의 지시에 따라 일정 위치까지만 항공기를 가져다 대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퍼레이터가 알아서 조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유가 쉽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급유를 받는 항공기는 조종석보다 뒤쪽에 공중급유 장치를 설치해도 되며 설계를 할 때에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단순하게 급유를 받는 쪽에 붐이 꽂힐 구멍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 또한 급유의 편리함을 위해 조종석 뒤에 급유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운영하는 폭격기 같은 대형 항공기도 미세한 움직임을 파일럿이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때문에 미 공군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붐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공중급유기에 기체가 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유봉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체 자체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급유봉을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붐 오퍼레이터가 탑승해야 할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나 여객기 수준의 큰 기체가 아니면 급유기로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미 해군이 붐 방식의 공중급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붐 방식의 급유 속도가 빠르기는 해도 한 번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급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편대가 급유받는 시간이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에 비해 느립니다.
세 번째 단점은 공중급유 받는 기체의 내구도가 좋아야 합니다. 붐 방식의 급유하는 연료량은 매우 많고 빠르기 때문에 급유받는 항공기의 연료계통이 이 속도를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연료계통의 소재를 강화시키면 해결이 가능한 단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의 경우 헬기의 붐 방식으로 연료를 주입한다면 헬기 프로펠러에 걸리기 때문에 연료 급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해도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KC-330 시그너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KC-330 시그너스 4번기의 경우 붐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브 방식의 장비도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브 방식은 공중급유기가 급유용 호스를 뒤로 늘어뜨리고 급유를 받는 기체는 더듬이와 같은 급유를 받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브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급유 시스템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급유를 할 수 있는 호스, 그리고 이 호스를 감았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호스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프로브에 잘 꽂히는지 통제 및 확인할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를 개조해서 만든 공중급유기의 경우 드로그가 달린 호스를 2-3개 정도 동시에 늘어뜨려서 한 번에 여러 대의 기체에 공중급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그 시스템은 급유용 호스가 수평에 가깝게 늘어지게 되며 헬기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호스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흔들려도 지속적으로 붙어서 급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파일럿이 급유용 시스템을 호스에 정확히 꽂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프로브 방식에 비해 파일럿이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의 경우 움직임이 상당히 둔하기 때문에 프로브 방식으로 급유를 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가 잘 꽂혀 있는지 파일럿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급유 시스템은 파일럿의 시점보다 더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프로브 방식에 대한 대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중급유기는 4대입니다. 최초 도입 시에는 단순 공중급유용으로만 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부대의 파병, 트르키예 지진 지원, 캐나다 산불 지원과 같은 해외 긴급 구호 파견과 같은 사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약 중입니다. 속된 말로 잘 써먹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평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공중급유기 추가 도입이 의결되었습니다. 1차 사업에서 도입했던 기종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1차 선정 기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고 하루빨리 공중급유기의 추가 도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